사람의 마음이란 게 말로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. 네, 절대 설명이 안 되죠. 설명할 수 있다고 쳐도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겁니다. 사람의 마음은 뭔가 단순한 듯 하면서도 복잡하고 쉬운 듯 하면서도 어려우니까요. 사랑의 감정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. 절대 이해할 수 없죠. 하지만 그렇게까지 물어보시니 말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해하시진 못할 겁니다. 다만 이왕이면 끝까지 다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. 그녀를 처음 본 건 3년 전이었습니다. 그때 이제 막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이었죠. 그녀를 처음 본 그 순간부터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. 아니, 첫눈에 반했다라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. 갈망. 그래, 갈망에 가까운 감정이었죠. 그녀를 가지고 싶다라는 단순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. 무슨 일이 있어도 그녀는 내 것이어야 한다라는 느낌이었죠. 그녀를 보고 있지 않은 시간 동안 저는 지독한 갈증을 느껴야만 했습니다. 아시겠습니까? 도저히 견딜 수 없는 갈증인 겁니다. 그녀의 모습, 그녀의 사진, 그녀의 목소리, 그녀의 향기, 그녀의 물건, 그녀의 머리칼, 심지어 그녀가 앉았던 의자에 남은 온기, 오로지 이런 것들만이 제 갈증을 해소해 주었습니다. 그녀와 관련된 것들 외에는 그 어떤 것도 해소해주지 못하는 갈증. 그렇습니다. 그녀는 저에게 있어 사막의 오아시스보다 더 큰 존재인 겁니다. 재밌는 건 그녀가 절 미워한다고 해서 마음이 사그라들지 않았습니다. 아니, 오히려 그녀가 저에게서 멀어지려고 하고 도망치려 하면 할수록 커져갔죠. 전 그녀에게 사랑받고 싶은 게 아니었으니까요. 전 그저 그녀를 가지고 싶었습니다. 어항 속에 있는 금붕어가 손을 피해 요리조리 도망치면 오히려 열정적으로 손을 휘저어 금붕어를 움켜쥐고야 마는 어린아이처럼 그녀가 도망칠수록 저의 집착은 강해졌던 겁니다. 그녀가 절 미워하는 건 그리 견디기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. 그녀가 저에게서 도망치는 것도 그리 마음 아픈 일은 아니었죠. 하지만 단 하나 견디기 힘든 게 있었습니다.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것. 그것 하나만큼은 소름이 끼칠 정도로 싫었습니다. 뭐랄까요? 그것도 일종의 질투겠죠. 하지만 훨씬 더 강렬했습니다. 그녀 곁에 다른 사람이 있는 걸 볼 때면 마치 제 눈앞에서 평생을 함께한 반려동물이 요리되는 과정을 지켜보는 듯한 끔찍한 감정을 느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녀 곁에 그 누구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노력했죠. 그녀의 애인, 이성 친구는 물론 동창이나 심지어 가족들까지. 방법이야 여러 가지였지만 역시 가장 효과가 좋은 건 그들에게 저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었습니다. 죽은 동물들을 택배로 보내는 게 가장 쉽고 빨랐습니다. 길고양이나 비둘기가 구하기 쉬웠지만 가끔은 진짜 그들의 애완동물을 사용했습니다. 힘들고 번거로운 일이었지만 그녀 곁에서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 걸 보며 엄청난 보람을 느꼈습니다. 결국 그녀의 부모에게서 그녀를 떨어뜨려 놓는 건 실패했지만요. 제가 그녀를 설득할 수 있을 거란 기대는 애당초 하지 않았습니다.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사랑의 마음은 타인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. 오랜 시간 동안의 숨바꼭질 끝에 경찰들을 모두 따돌리고 그녀를 제 은신처로 데려왔을 때 그녀에게 애원하지도 협박하지도 않았던 게 그런 이유에서였습니다. 의자에 묶인 채 눈물을 흘리는 그녀를 보며 전 생각에 잠겼습니다. 그녀가 내 앞에 있는 이 순간이 그리 오래 유지되지는 못할 건 분명했습니다. 길어야 며칠? 아니, 어쩌면 고작 몇 분일 수도 있었습니다.
당장이라도 문을 부수고 경찰들이 뛰어들어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죠. 경찰에게 붙잡히는 것보다 그녀를 빼앗긴다는 게 더 견딜 수 없었습니다. 죽으면 죽었지. 이제 더 이상 그녀를 빼앗기고 싶지 않았죠. 그 마음이 어느 때보다도 강렬하게 저의 모든 것을 지배했습니다. 그 상황에서 전 결국 결정을 내리고 만 겁니다. 그녀의 머리칼부터 시작해서 그녀의 피부와 그 안을 흐르는 피, 작은 뼈 한 조각까지 그녀의 몸을 이루고 있는 모든 걸 다 제가 가지기로 말이죠. 정말 열심히 노력했지만 80% 정도만 성공했습니다. 시간이 좀 더 있었다면 그녀의 전부를 온전히 가질 수 있었을 텐데. 네, 제가 후회되는 것이 하나 있다면 바로 그겁니다. 역시 무슨 짓을 해서든 다 먹어치워야 했어요. 가능하면 지금이라도 기회를 주신다면 좋겠네요. 마침 배가 고프거든요. 의자에 결박된 채 열심히 이야기하던 남자는 대답을 기다리는 듯 건너편에 앉은 형사를 바라보았다. 어려울까요? 이죽거리는 그 말에 형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남자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. 제가 말씀드렸죠. 남자는 입안의 상처를 혀로 몇 번 쓸어보고는 말을 이었다. 절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요. 형사님은 절대 이해 못합니다. 형사의 침묵에 남자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. 끝까지 들어주신다 하셨으니 마저 이야기하겠습니다. 전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. 이것으로 전 완벽하게 그녀를 소유하게 된 겁니다. 이대로 평생 감옥에서 썩어도 상관없습니다. 단 하나 아쉬운 건 그녀의 몸을 다 먹지 못하고 이 세상에 남긴다는 것 뿐입니다. 형사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었다. 남자는 눈을 지그시 감고는 느긋하게 말했다. 감옥에 쳐넣건 얼굴에 발길질을 하건 아님 사형대에 올리건 마음대로 해보십시오. 말했듯이 무슨 짓을 해도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. 그녀는 이제 제 몸 안에 있고 그건 절대로 되돌릴 수 없습니다. 알겠습니까?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제 거란 말입니다. 남자의 조롱에도 형사는 주먹을 날리지 않았다. 그저 무서운 얼굴로 남자를 노려볼 뿐이었다. 남자는 비웃음을 흘리며 입을 열었다. 뭐 남은 부분은 묘자리에 묻는다고 치더라도 뭐라도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? 벌써 몇 시간째 아무것도 못 먹었는데 경찰서니 설렁탕이라도 시켜주셔야 하는 것 아닙니까? 다짜고짜 뒤통수를 후려 갈기신 것도 그렇고 눈 뜨기도 전에 이렇게 꽁꽁 묶어 놓으신 것도 그렇고 생으로 굶기기까지. 아무리 따님 일이라지만 형사시면서 너무 감정적인 것 아닙니까? 형사는 잠시 심호흡을 하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. 틀렸어. 우선 여긴 경찰서가 아니야. 우리 집 지하실이지. 그리고 또 하나 덧붙이자면 네가 한 말 중 한 가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. 고개를 갸웃거리는 남자를 보며 형사는 아래에 있던 공구상자를 테이블 위로 올렸다. 나도 네 놈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부 다 씹어먹지 않으면 도저히 견디지 못할 것 같거든. 남자의 얼굴에 당혹감이 비춰질 때 형사가 한마디 덧붙였다. 내 장담하건대 네 놈 무덤엔 아무것도 묻지 못할 거다.